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하락 흐름을 지속하다가 장 막판에 3대 지수 그리고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알짜문 종목들이 쉬어가더라도 지수 자체는 계속 조금씩이지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국내도 못지않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코스피가 최근 6거래일 동안, 코스닥은 4거래일 동안의 상승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비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과연 오늘장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떤 방향성을 또 보이게 될까요? 그에 따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다니아 선생의 일도양단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딜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미국이 밀어주고 있는 인텔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부 사업부에 대해서 TSMC와 또 브로드컴의 지분 인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모멘텀이 미국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시장 마감부터 또 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내 증시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굉장히 조금 쫄깃쫄깃했다. 관전평을 할 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인텔 이슈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갭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결국에는 장 새벽이죠. 새벽 한 2시경, 1시 반경부터 연준에서 국회 연설을 하면서 지금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하면서 상승했던 출발했던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하락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0.51%까지 하락했고 나스닥은 0.58%까지 하락했다가 긴 아래 꼬리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인텔의 매각 이슈,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아울러서 미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해외 주식형 펀드 역시도 국내에서 나가는 것도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으로 인식하는 저감에서 나서는 것. 그럼 투자 심리는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이 관세라든가 경제 정책들이 결국에 경기 둔화, 소비 위축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정책 불확실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확전된다면 7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신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건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에 주요국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 국내라든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독일 닥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유럽 경기가 굉장히 얼음판이고 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주가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렇다면 일단 주가 지수는 경제 지표를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전이 전 세계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은 보였다가 막판에 상승 보였지만 하락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승 섹터들이 더 많은 모습이었어요.
반도체가 크게 상승했고 모처럼 제약 바이오, 방산 기계, 전기 수소차, IT 소프트웨어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든가 헬스케어, 그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원전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슈퍼마이크로가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TSMC 트럼프가 이제는 뭐 외국 기업들에게 감나라 배나라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TSMC한테 야 니들 인텔 매수해 협력해라. 그렇게 하면 그 TSMC가 인텔을 인수할 것이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이크로에서도 인텔을 인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지수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의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쪽들은 미지우 증권에서 반도체 가격 회복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마이크론과 글로벌 파운드리, 램 리서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양자 쪽 리게티라든가 아이온트라든가 실스크, 퀀텀 컴퓨팅이 이제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라이엇 플랫폼이라든가 마라홀딩스 같은 가상화폐 쪽들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오클루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원전 섹터들이 낙폭이 컸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내심 저는 양자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졌거든요. 오늘 같은 새벽에 기사 나온 부분이 양자가 5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AI 다음에는 피지컬 AI 쪽이 부각받는다. 그래서 양자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양자 쪽들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양자 쪽이 어떻게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ETF에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보안, 그다음에 휴먼 로봇 이거는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클라우드가 강세를 보였고 보안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와 방산, 항공, 재생에너지가 강세를 보였으면 우리 시장 역시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 요 섹터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세미콘 코리아 행사가 21일까지 나오죠. 그럼 반도체 섹터, 반도체에서도 CX라든가 유리기판 쪽들이 부각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반면에 대마라든가 인공지능, 2차 전지, 의료기기, 건설 sek터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M7 주들을 보면 다우 같은 경우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지금 M7 주들은 장중에 굉장히 혼조 양상을 보였어요. 메타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장중 3.6%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은 테슬라도 하락하고 있고 지금 이런 쪽 그다음에 엔비디아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인데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고점 돌파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의 순환매 상황에서도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도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16.47%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직전 고점대라고 할 수 있는 $50를 강하게 돌파하는 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슈퍼마이크로텍 컴퓨터 역시도 $63 직전 고점 돌파 한번 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인텔이죠. 인텔 같은 경우도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28.9달러, 28달러 90센트 여기가 일단 저는 저항선으로 볼 거거든요. 근데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8달러 90센트를 돌파한다면
지금 인텔 역시도 직전 고점 36달러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M&A 이슈 기대감으로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 쪽들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나름대로 이제 지금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3거래일 연속 장중 양봉을 보였다가 오늘 음봉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전 고점 때 142불 때문에 쉬어가는 그러한 국면들. 그렇다면 이제 인텔의 매각 이슈가 됐을 때 반도체들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금이 그동안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1.78% 다시 급등했어요. 그래서 최근 신고가 부근이 2,960달러 수준인데 2,952달러 부근까지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에 대한 전망이 지금 2월 3월달로 온스당 3,000불이 돌파할 것이고 결국에 2025년도엔 4,000불까지 바라볼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좀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불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철 금속들이 약세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1% 이상 하락하면서 95,167달러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연가스는 어제 2% 하락, 3% 하락했다가 저게 바닥권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죠. 이 부분 때문에 또 오늘은 6.95%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선물을 하시는 분이라면 천연가스 섹터 이쪽은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크게 나왔죠. 상해 같은 경우는 0.9%, 심천은 2%, 반대로 홍콩 항생은 1.6% 가까이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보면 알리바바와 애플의 공식 협력 그러면서 딥시크발 인공지능 훈풍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그런 낭성이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도 CATL 같은 것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 증시를 상승시켰거든요. 그리고 3월 양해까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경기 부양 이슈를 지속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전고점 지금 심천과 상해는 고점 매물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20일 날 LPL 금리 발표하는 것에 대한 관망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오늘 낙폭은 좀 크게 나왔지만 개의치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 증시 니케이 증시는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약세 전환 보이면서 오히려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니케이에서 볼 때 엔화 환율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도 코스피 2,555포인트 고점 돌파를 기대하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에도 또 300일 이동평균선 매물대인데 돌파를 기대하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욕심을 한번 내봐서 이제는 900일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큰 맏형인 코스피가 가면 결국에 동생인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했던 배경을 보면 K칩스법이 기재를 통과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3조 원을 추가 매수할 거고 3조를 소각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로 인해서 300일 이동평균선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들을 연기금들이 매수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방산과 로봇
바이오 섹터도 이렇게 순환매 나오는 것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요인을 보면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물을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계 부채 부분을 어떻게 정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법 관련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채가 결국에 소비를 말려 죽일 것 같다.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에 경제 성장도 둔화되는 이런 악순환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작년 가계 부채가 1,927억으로 사상 최도라는 거였고 그러면서 정부가 부채 관리로 해서 쪼인다 하지만 42조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갈수록 부실 채권이 증가될 건데 여기다 아울러서 자동차 수출이 2월 달에 19.6% 감소했다라는 것. 앞으로 이제 자동차 쪽은 내년 4월 1일 날 이 관세 부분 25% 부과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섹터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다소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인 해안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요인들 속에서도 이제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은 12조 6천억으로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5조 원대에서 이제 10조 원대를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들은 200억 코스피에서 모처럼 순매수 전환됐어요. 장중에 2천억 가까이 2,500억 이상 순매도했다가 결국엔 이제 순매수 전환한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코스피 역시도 이제 400억, 코스닥 역시 400억 매도하면서 누적 3천억, 코스피는 1조 원 누적 매도고 선물 시장에서 어제 또 4,200억 매수하면서 2조 4,900억 늘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 보면 현물을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 매수하면서 외국인 연기금들이 매수하는 걸 발맞춰서 지수를 빼지 않고 오히려 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10시 20분에 보면 선물은 1,200억 순매도를 보였다가 3시경에는 5,400억까지 약 6,6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감 시점에서는 4,200억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2,200억 정도가 매수 들어올지 오늘 매도 나올지 4,200억 매도 나올지 요거를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보면 11시경까지는 2,500억 순매도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3시 20분에는 600억으로 순매도가 급감했다가 결국에 마감해서 시간에 대량 매매 돌리면서 200억 순매수 전환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도 보면 외국인들 선물 4천억 매도할 거냐, 2,200억 정도 매수할 거냐.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도 어제 시점에서 약 2,500억, 2,700억 정도죠. 2,700억 정도 순매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나올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관건은 코스피는 900일 돌파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공행 예탁금이 소폭 이제 청약권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53조 5천억 그대로 양호한 모습이고 CMA도 전일과 비슷한 84조 원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마켓머니 펀드 역시 1조 500억 유입되면서 212조 4,800억 최근 들어서 최고가죠. 216억대를 돌파하는 모습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1,700억 유입되면서 65조 9,400억 기록했다라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또 신용까지도 300억 늘어나면서 17조 3,600억 늘어났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신용이 제일 많았을 때가 최근 들어서는 25조까지 갔다 밀렸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요걸 봤을 때 신용이 18조 5천억 넘어가면 저기 한 번쯤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것만 염두하되 우리는 마켓머니 펀드라든가 예탁금이라든가 CMA 요 자금만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된 행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미콘 코리아 2025 행사 이 부분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코리아 빌드 개최하는데 이거는 리모델링 관련 전시회고 그다음에 제13차 전기본 계획 확정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전력 기본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될 수 있고 전력 설비 쪽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전력 설비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AI 산업 지원 방안 논의 네이버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주들 이런 것들 인공지능 섹터들 모처럼 반등 보일지 보고 그다음에 중장기 전략 정부의 중장기 전략 발표하는데 이 부분은 고령화예요. 그러면 고령화가 됐을 때 고령 관련주들과 못지않게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돌봄 로봇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반등할 수 있을지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거는 첫 번째는 반도체와 클라우드 요거를 집중해서 보고 그다음에 바이오와 전력 설비를 우리가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AI 바이오 전력 설비 쪽에서 오늘장 힌트를 좀 찾아볼 텐데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 공약주 먼저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오늘은 바이오와 또 5G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 각각 한 종목씩 리뷰해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부터 확인해 볼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난 1월 24일 날 우리가 매수를 하자고 했어요. 1월 24일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직전 고점 43,000원 1차를 보고 결국에는 고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2차 목표로 보자 했는데 어제 갑자기 불현듯 오후장 들면서 미친 듯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24%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올라갈 만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ABL 바이오는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월 19일이죠. 폐암 어제 같은 경우는 폐암학회를 개최해서 이제 그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효능,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월 28일 날은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 학회가 있어요. 여기서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유효성이 기대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 FDA에서 담도암 치료제죠. ABL001 이 부분이 연내 승인을 받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초대형 기술 수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도는 지라시였거든요. 사노피의 파킨슨 후구 물질 ABL301을 1조 4,700억에 이전했는데 담도암 치료제인 ABL001은 사노피 후보도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혈액 뇌관문 셔틀 플랫폼이죠. 이 부분을 키스톤 심포지아에서 발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집중해서 보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슈화 되지 않으면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담도암 치료제 ABL001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43,500원을 이탈한다면 매도 후에 35,000원에 38,000원 재매수 쪽 보고요. 43,500원을 지지받는다면 우리는 시가총액 3조 5천억 현재가 대비 약 35% 정도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RFICC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22,000원까지 계속 들고 가자. 연말 연초는 통신 부품 섹터들의 수익 실적 개선이라든 수주 이슈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2,000원까지 우리 돌파하는데 18,000원 이탈하면 일단 전량 매도하자. 그리고 14,000원에서 15,000원 여기서 재매수하고 그다음에 지켜주면 목표 주가 22,000원 도전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번은 이게 어제 나갔던 거에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공략해 볼 종목은 뭘지가 궁금한데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을까요?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론에 한다.
네. LG LS 일렉에 수주 의뢰를 했다 해서 LS일렉이 급증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LG그룹의 창업주의 손자가 한국에서 세계 최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많죠. 대표적인 대장들을 보면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솔루션이 되고, 보안은 센즈랩이라든가 모니터랩이 되고, 그다음에 냉각은 GS라든가 KN술 이런 것이 되고, 전력 설비는 LS일렉이라든가 많죠. 제일일렉 이런 것도 있는데, 자, LS일렉은 어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먹을 게 있어 우리는 제일일렉트로닉을 봤으면 좋겠는데, 11,700원에서 동시효과 매수하자. 1,900원 이탈 손절 보고 목표주가 15,000원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니까 LS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던데 그런 관련한 모멘텀을 좀 받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탑픽은 조금 더 탄력이 좋을 제일 일렉트릭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에서는 여기 LS가 가득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룹을 공개하면서 머스크가 XAI에 공개하면서 LS일렉이 AI 데이터 센터를 수주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LS 네트워크스라든가 LS 에코에너지라든가 LS 마린 솔루션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 LS 네트워크스라든가 에코에너지 정도, LS일렉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만 보고 대신에 데이터 센터 쪽 오늘 집중해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는 또 전력 섭외 관련한 종목들이 얼마나 또 시세를 분출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딘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